자, 생명과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거 그냥 막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뭐 맨날 반갑습니다. 뭐 맨날 반가워. 아까도 봤는데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었는데. 반가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이렇게 만나는 그 시청자들은 또 반갑죠. 시청하는 학생들하고 반갑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당뇨병과 혈당량 조절. 사실 인슐린. 예, 중요한 건 혈당량 조절이었죠. 혈당량 어떻게 조절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어서 항상 조절 두 번째 삼투압 조절하고 체온 조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뇨병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뭐 그 궁금한 것도 없었어요? 당뇨병 되게 많이 궁금할 텐데. 요새 그 설탕 많이 먹잖아요. 네, 설탕 많이 먹죠. 이게 저희가 평소에 먹는 그 급식의 양이 급식에서 나오는 그런 설탕의 양도 건강에 위험할 정도일까요? 급식에서 먹는 설탕의 양, 이게 근데 이 설탕이라는 게 2형 당뇨병을 말하는 거죠. 2형 당뇨병이나 1형 당뇨병은 다르죠. 원인이 완전 다르잖아요. 1형 당뇨병은 이제 베타 세포가 그 자가 면역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고, 이제 2형 당뇨병은 설탕 그 당의 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걸쳐서 점점점 높아져요, 사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 먹어 놓으면은 이게 좀 저축할 수 있겠죠. 더 오래 오랫동안 당뇨병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린 친구들일수록 당장 급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저희가 급한가요? 예. 이제 40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기 선생님들, 저는 이미 40대 넘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뭐 대체당? 요즘에 대체당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히바. 예. 그 히바 그거 뭐죠? 자일리톨. 하나기도 하고. 네. 뭐 새로운 스테비아? 스테비아 설탕이라고 막 돼 있던데. 사카린. 네. 그리고 사카린 옛날에는 막 되게 발암물질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발암물질은 뭐 아닌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당뇨병 같은 데는 참 좋다고. 단맛이 나는데 이게 양이 당이 좀- 아니니까, 네, 당도 아니고. 인슐린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먹으면 뭘 먹어도 안 걸릴 정도로 먹였다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단맛을 즐기면서 그 인슐린 저항성 안 높이는 건데, 결국엔 단맛을 안 즐기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어렵나요? 이미 그 맛을 봐서. 나이가 네. 드셔서 그렇습니다. 아, 이미 맛을 봐서 안 됩니다. 맛을 볼 만큼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조금 더 키워갖고, 그러면 이제 뭐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타임어택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아, 이게 다른 타임어택보다도 얘기를- 지난 시간에는 네. 또 제가 부족했어요, 시간이. 그렇죠. 뒤에 막, 그렇죠. 아, 그때 시간이 남았었군요. 아, 근데 시간이 남았죠, 저는. 그러네요. 예. 아하. 자, 당뇨병 그 또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은 이제 항상성 조절, 삼투압하고 체온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 삼투압 혹시 뭔지 아시죠? 또 특히 우리 필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화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옵니다. 그쵸. 화투에서 나옵니다. 화투. 화투에서 이게 화학이구나. 예, 원래 화학이에요. 저 잘 몰라요, 사실은.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네. 농도 막 이런 거라서. 네. 네. 삼투압이 뭡니까? 간단히 그런가요? 1분 안에. 이제 농도가 다른 일단은 반투과성 막이 있어야 되고요. 네, 반투과성 막. 선택적으로 뭔가 그쵸. 투과시키는 막이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용매를 물이라고 했을 때 물에 녹아 있는 용질들이 서로 농도가 다르게 되면 양쪽에서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져서 네.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렇죠. 현상이 되긴 역시 화학 필쌤이 저보다 훨씬 100배는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때 그 쏠릴 때 나타나는 힘, 네. 그 입자들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미는 힘, 네, 그렇죠. 그 삼투압이라고 네. 합니다. 어떤 물에 녹아 있는 어떤 그 용질들이 있는데, 용질의 농도가 다를 때, 이렇게 농도가 많은 거랑 이제 농도가 적은 거랑 이렇게 있을 때, 요 이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요. 또 이게 반투과성 막일 때, 그걸 삼투라고 하고요. 이 삼투를 일으키는 힘, 요거를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삼투압이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중요한 항상성 중에 하나예요. 요게 잘못되면요, 이게 세포가 또 세포막이 또 대표적인 반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학에서도 주로 세포막 뭐 예로 많이 들지 않아요? 세포막
근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저희는 세포막을 쓰지 못하니까 그렇죠. 실험에서는 사실 그 생물에서도 세포막 못 씁니다.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셀로판지 같은 네, 거 맞아요. 그걸 얘기를 쓰죠. 하죠. 네. 예. 그래서 삼투압이 이제 너무 낮으면은 삼투압이 너무 낮으면은 바깥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체액을 말하는 건 체액의 삼투압을 말하는 거거든요. 체액은 여러분들 그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혈액하고 연관된 그 이제 세포 사이에 있는 물 그걸 조직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직액하고 혈액을 합쳐서 체액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무리를 말하는 거죠. 자, 체액의 삼투압이 너무 낮으면요. 삼투압이 너무 낮으면 묽은 거죠. 그렇죠. 삼투압이 네. 낮다는 거. 그러니까 삼투압이라는 게 농도가 높으면은 이게 막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삼투압이 높다 그러고 농도가 낮으면은 이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요. 그걸 삼투압이 낮다 그래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약간 이게 살짝 잘못 생각하실 게 물을 농도 높은 게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양쪽에서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요. 왜냐면은 오른쪽에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더 많으니까 저기 오른쪽 보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도 여기, 물이 여기, 가기도 이쪽, 하고 이쪽. 왼쪽에서도 물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왼쪽에 있는 물들이 더 양쪽으로 많기도 하고 해서 가는 속도가 다른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알짜적으로 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시면 맞아요.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미는 힘,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렵더라도 그냥 농도가 다르면 물이 이동한다. 그렇게만 알아도 예. 일단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최대한 음. 농도가 공평해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공평하게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자연계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바깥이 너무 묽다, 바깥이 삼투압이 너무 낮다, 체액의 상투압이 너무 낮다, 묽다, 바깥이 너무 묽다. 그러면은 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은 이제 또 상대적으로 진해지기 때문에 막 삼투 현상으로 막 안쪽으로 아니 잠깐만 맞아요. 너무 예,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네, 막 이렇게 안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빵빵해지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포가 막 터져서 빵빵해져요. 부피가 넓어져요. 뭐 이렇게 그 아예 맹물은 아니니까 체액이 막 터지지는 않는데 네. 빵빵해져요. 예, 그래서 뭐 세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세포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포 안에 농도가 낮아지면은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반응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 높으면 너무 바깥에 너무 진하면 체액이 세포에 비해서 너무 진하면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물이 막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겠네요. 예, 물이 막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탈수.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물이 부족해지니까 너무 반응이 너무 잘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죽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삼투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 밤에 라면 먹고 자면은 짠 거 먹고 자면은 아침에 어떻게 돼요? 붓는 거. 땡. 그렇죠. 붓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삼투압 조절이 잘못돼 갖고 밤새 이제 나트륨 배출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을 이게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삼투압을 결정하는 거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물에 얼마만큼의 어떤 물질들이 녹아 있는가 이게 삼투압을 결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삼투압을 결정하는 건 대표적으로 물. 그 여러 가지 녹아 있는데 체액에는 뭐 단백질도 녹아 있고 뭐 여러 가지 녹아 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내보내서 막 우리 몸에 삼투압이 높다고 막 단백질 내보내고 이러질 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게 물하고 무기염류,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들. 예,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게 우리가 삼투압을 조절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투압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개념이 잡히려나요? 네. 예. 좋습니다. 여기 또 이 삼투압 전문가를 모시고 삼투압 얘기를 하려니까 긴장이 아닙니다. 되네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세포가 막 빵빵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너무 빵빵해지면 안 되니까 무기염류를 세포에서 빼낸다거나.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너무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진다. 너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너무 많다. 너무 묽다. 체액이. 너무 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액이 묽다. 예, 묽다. 물을 많이 빼내야 되겠네요. 빼내야 그렇죠. 되네요. 빼내야죠. 뭘로 빼내요? 우리 몸에 물을. 여기 제가 왜 사진을 이걸 해놨네요. 아, 실에서 어. 좀 농도. 그렇죠. 이게 삼투압 조절이 이 오줌이랑 오줌 여기. 근데 저 누는 행위가 아니라 방광에 싸는 행위가
쌓는 과정이 그렇죠. 결국에는 중요한 거죠. 콩팥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오줌 수업할 때 저번에 아주 오래전인데 오줌 배설. 수업할 때 배설 수업할 때 그 오줌 생성 과정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만든 다음에 네. 그 위에 원료라고 했죠. 원료에서 이 수분을 다시 흡수해 빨아들여요. 근데 이 수분을 빨아들인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너무 붉을 때는 물을 마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물을 뭐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온 걸로 이제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에서 거기서 물을 가져오고 방금 묽을 때라고 하셨는데 진할 때. 그렇죠. 진할 때. 진할 때. 너무 진해서 막 물을 마셔야 될 때 네. 몸에 체액이 너무 진해서 그럴 때는 물을 마셔서 물 좀 묽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때는 오줌이 나가는 양을 나가는 줄인다. 거에서 줄인다. 그렇죠. 빨아들여야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오줌누는 요 아주 유명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오줌누는 아기 동상. 이거 얼마 크지 않다며요. 가본 적 있어요? 여기 벨기에? 고맙습니다. 되게 작은 동상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네, 되게 작대요. 아, 가면 실망한대요. 아기니까요. 아, 그러네. 아기가 크면 이상하잖아요. 자, 자, 이 삼투압을 조절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호르몬 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뇨가 뭔지 알아요? 오줌. 오줌이 그렇죠. 나오게 하는.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거를 이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박을 먹으면 이뇨 작용이 있다. 아, 예, 맞아요. 그렇죠.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이런 거죠. 음, 자, 근데 이 호르몬은 항.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오줌을 안 잘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줌을 안 나오게 한다. 아.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오줌을 적게 나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뭐 분비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요거부터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요게 그 우리가 배우는 항상성 조직이 다 간내 시상하부가 전부 중추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배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시험 문제 막 어디 뭐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뭐 어디 대뇌다, 대뇌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틀려요. 아, 왜냐면 우리가 원래 딴 것도 있는데 다른 항상성도 있는데 다른 데서 조절하는 항상성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시상하부가 그 중추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제 시험 문제 안 틀리겠죠? 이런 꿀팁이죠, 이런 건. 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마 알아도. 자, 근데 이 시상하부에서 직접 만들어요, 이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막 만들으라고 시키는 호르몬인데 저번에 같은 경우도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경우도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지만 시상하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자에다가 만들라 말라 이렇게 시키는 건데 얘는 시상하부 직접 만들어요, 지가. 직접 만들어 갖고 어디로 나오냐면 뇌하수체 후엽. 이 뇌하수체가 이 간내 시상하부랑 이어져 있는 이 호르몬 분비 기관인데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전엽이 있고요. 예, 전엽이 있고요. 이게 조금 예, 그렇죠. 좀 뭔가 예, 더블 예. 더블 드래곤. 그러네. 볼. 네, 네. 예, 뭐 볼하고 비슷하죠. 예, 알하고 비슷하죠. 파이어볼인가? 너무 다 말하신 거 아닙니까? 예, 여기가 전엽이고요. 여기가 후엽이에요. 그래서 전엽하고 후엽하고 사실은 다른 기관이에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데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전엽은. 이게 기원도 다르대요. 이게 후엽은 뇌하수체에서 자라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생길 때 뇌하수체에 자라나서 만들어지고요. 전엽은 여기 입천장에서 자라나갖고 이게 떨어져서 여기다 붙는데요. 신기하다. 그래서 완전 기원이 다른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오는 호르몬도 다 달라요. 전엽에서는 나오는 호르몬 종류가 많고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종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항이뇨 호르몬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갖고 자기가 만들어갖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통로네요, 통로. 네, 통로. 자, 근데 이게 어디가 작용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줌을 나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네. 오줌 만드는 기관. 그렇죠. 콩팥이죠, 콩팥. 콩팥에서 신장이죠. 예, 신장. 가장. 요새는 콩팥. 네, 우리가 신장이라는 이름이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신장이 아무래도 익숙하실 건데 네. 이제 요즘 학생들은 다 콩팥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은 오줌이 안 나오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줌으로 이만큼의 원료가 혈액을 걸러서 이만큼의 원료를 만들면은 이게 지금 흡수를 한 다음에 일부분만 오줌이 돼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흡수하는 양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를 이제 촉진해서 오줌 양을 줄이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막 많이 흡수하게 되면 원료에서 오줌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재흡수를 하게 되면
수분을 많이 재흡수하게 되면 오줌량이 줄어들겠죠. 완전히 막 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건 안 되지 쪽쪽 다 않을까요? 빨아들일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진 않을까요? 아 그러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도 오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만들어지니까. 어, 아무래도 오줌이 안타깝겠다. 오줌이 너무 쪽쪽 빨아들이면 오줌이 고체가 돼서 이렇게 그렇죠. 그 요도 결석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그 것 덕, 같아요. 예. 오줌 그 길이 막히면은 큰일 나잖아요. 요도 결석 그 옛날에 걸린 사람 얘기 들었는데 엄청 아프다고. 엄청 고통스럽다고. 예. 인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고통 중에 아하. 3대 고통이 하나 들어있다고. 거기로 솔방울을 꺼내는 느낌이라고. 예, 그거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네. 물을 많이 드세요. 네. 네, 그래서 삼투압 조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일단은 이 고삼투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고삼투압 상황에서. 자, 삼투압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몸의 체액이 진해져야 된다는 거죠. 짜져야 된다는 거죠. 짠맛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짠 음식을 먹거나 염분을 섭취하거나, 그렇죠? 짠 음식 염분을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이 빠지면은 상대적으로 그 무기압류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서 우리 몸이 이제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짜진다는 얘기죠. 네. 진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몸의 체액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삼투압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시상하부라든가 뇌하투체 후엽에서 ADH 분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ADH가 아까 얘기했듯이 삼투압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우리 몸의 삼투압, 체액 삼투압을 낮추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콩팥체로 이제 표적 기관이니까 콩팥체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줌을 나가려는 양을 다시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오줌량은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줌은 진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날 뭐 오줌 넣으면은 어떤 날은 오줌이 막 노랗고 여름에. 어떤 날은 오줌이 막 하얗고 이러잖아요. 네. 투명하고 말 투명해서 막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줌도 있잖아요. 이게 물이야 뭐야 이런.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계속 변해서 그래요. 음. 이게 우리 몸의 상태가 계속 변해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오줌은 이제 진해지는 거죠. 오줌에서 물을 빼오니까 네.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갈 물을 우리가 도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몸의 혈장 또 체액의 삼투압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체액의 삼투압은 감소하고. 자, 그러면서 이게 또 부가적인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까지 안 모르셨을 거야. 자, 요게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나갈 물을 막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혈액의 양이 늘어. 네.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데 우리 몸의 혈관 안에 부피가 일정하겠죠. 어. 그렇죠. 그 안에 그러니까 뭐 물풍선이 일정한데 그 안에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혈압 라면 끓일 때 생각나네요. 네. 스프를 2개 넣으니까 너무 짜가지고 물을 넣다 보니 냄비가 꽉 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압. 음. 여러분들 그 짠 음식하고 혈압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을 게 우려되는 사람은 절대 짠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효과예요. 국물을 먹지 말라더라고요. 예, 그렇죠. 국물에 왜냐면 염분이 많으니까. 아니니까. 한국인이 이제 그렇게 보면 외국 음식 먹으면 더 짜요. 그래서 한국인이 작게 먹는다는데 왜 이렇게 외국 음식이 더 짜지? 보니까 한국 사람 국물을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국물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별로 짜진 않는데 음식이 국물을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얇다라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 상황이 되겠죠. 저삼투압은 반대입니다, 완전히. 그냥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저삼투압 상황은 이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거나, 그렇죠. 물 많이 마시면은 삼투압이 낮아졌어요. 삼투압이 다 소금을 높여야겠죠. 덜 먹어도 이렇게 되나요? 그렇겠죠. 뭔가를 덜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소금을 근데 소금은 어쨌든 뭐 음식인가 뭔가를 먹으면 먹게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은 반대로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그러면 그 재흡수량도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오줌이 증가하게 되고 오줌 삼투압은 반대로 오줌 묽어지게 되죠. 이제 하얀 오줌이 막 나오고 투명한 아주 맑고 투명한 오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에 혈장에서 막 그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죠. 이 혈액에 남아 있어야 될 물을 다 이제 내보내는 거니까 이 혈장 삼투압은 좀
증가하게 되고 혈액이 좀 진해지게 되고요.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걸 농도가 높아진다. 그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진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혈액량과 혈압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 ADH의 직접적인 효과는 요거 수분 제흡수량에 관련된 건데, 근데 이게 오줌량, 오줌 삼투압, 혈장 삼투압, 혈액량, 혈압까지 이게 2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1차적인 결과에서 2차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2차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헷갈리겠네요. 예, 그래서 기억이 안 어려-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 삼투압 조절이 이 호르몬 문제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호르몬에서 어려운 문제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삼투압 문제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으니까 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 급하색이 드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예, 눌러주셔야죠. 자, 이게 원래 체온까지 해야 되는데, 예, 체온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서.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같이 봐요. 네. 네. 그런 거 있어요?